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과 경북은 폭염주의보가 조금 더 완화됐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은 더위가 조금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하루 사이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오늘도 밤더위가 이어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바람은 시원해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33도, 포항은 29도로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었던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기차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단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탄소 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화재가 무서워 전기차 소비를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배터리셀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완전 진화까지 8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질식 소화포나 또는 전기차 전용 금속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그 골드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포항시청 주차장에도 질식 소화포가 등장했습니다. 질식 소화포 사용 방법도 사진을 첨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질식 소화포 시연 영상을 보면 실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에 소화포를 덮어 씌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추가 개발해 각 소방서에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연구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안전성을 더 높이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배터리 열폭주를 방지하는가 하면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월등해 차세대 배터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과 포스텍 리스트 등 2차 전지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포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포항이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국가의 주력 산업이고 포항은 배터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기계정비, 용접, 공예,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13명이 올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는 권영국 포스코 부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이석원 경주 랑콩뜨레 과자점 대표 등 13명입니다. 정부는 매년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기술 발전과 전수에 크게 기여한 이들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1986년부터 지금까지 총 708명의 명장이 배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박 게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트를 홍보해주면서 수익금을 챙기는 사이트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해준 대가로 무려 27억 원을 챙긴 사이트 운영진이 경북경찰청에 붙잡혔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한 가정집 안방.
경찰이 은색 20인치 여행 캐리어를 열자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빼곡합니다. 무슨 돈이에요, 이건? 다른 박스 안에 숨겨둔 검은 비닐봉지에서도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10개가 넘는 은행 통장과 카드도 발견됐습니다. 이 통장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아니, 통장 명의는 바로 다 저희가 쓰는데 이 정도 통장 다 있어요, 가족에. 이날 압수한 현금만 13억여 원. 모두 5만 원권 신권 지폐로 증거품 박스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3억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 5점도 나왔습니다.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고 챙긴 범죄 수익금입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60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른바 도박 총판 사이트를 6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주는 일명 픽스터까지 고용해 이용자에게 도박을 부추기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베팅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가던 이들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던 경찰이 자금 추적을 통해 일당 일부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상중 하단계로 해서 그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윗선이 누군지를 서로가 알 수가 없는 점조직 형태로 해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 총판 사이트 자금 관리자 등 10명을 붙잡아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운영진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이 채택된 경북행복재단 대표가 그대로 임명된 데 대해 인사청문 실효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후보자 임명 여부에 반영하고 사전에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추천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철저한 사전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향토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 자산을 대거 공개 매각합니다. 이딴 대형 백화점의 대구 진출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로 갈수록 실적이 악화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건데요. 한때 대구 경제를 상징했던 대구백화점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본점과 아울렛, 물류센터를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영업 중인 프라자점을 제외한 주요 자산 대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3년 전 폐점한 본점은 이듬해 한 개발업체에 팔기로 계약까지 했다가 잔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개점한 아울렛은 17개월 만에 문을 닫고 현대백화점에 임대했고 신서동 물류센터도 물류업체에 임대한 상태입니다. 대구백화점은 보도자료에서 유유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영업 중인 대백프라자의 영업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백화점의 자산 매각 추진이 발표되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전인 1944년 설립된 대구상회를 모태로 하는 대구백화점은 올해 창업 80주년이 됐습니다. 1969년 동성로 본점, 1993년 프라자점을 개점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외환 위기 때 워크아웃을 겪기도 했지만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2002년 연매출 6,900억 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이 대구에 잇따라 점포를 열면서 실적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2016년부터 8년 연속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성기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한때 대구 유통업계를 양분했던 동아백화점은 이미 지난 2010년 이랜드 그룹에 매각된 상황. 대구백화점이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어제 의성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1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됩니다. 경북 청도군의 조형물 조성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경상북도가 관련 공무원을 8명에게 징계를 요청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8명 가운데 6명에게만 징계를 내렸고 중징계 역시 계약직 1명에게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들 책임치고는 너무 미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최근 청도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절차를 어긴 채 행정 처리해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 8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경북도와 청도군이 나눠 각각 5명, 3명에 대해 징계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5급 간부인 A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3년 퇴직 후 채용된 계약직입니다. 5명 가운데 2명은 감봉, 3명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대상인 6급 공무원은 예전 받은 표창을 근거로 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됐습니다. 나머지 경징계 2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징계를 면한 셈입니다. 불문경고 통보를 받은 2명은 청도군 인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8명을 징계하라고 경북도 감사관실이 요청했지만 사실상 6명만 징계한 셈입니다. 조형물 조성 비리의 최고 책임자인 김하수 청도군수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저 조각상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저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제19 감사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할 때 부당한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표창 공적, 정상 참작, 또 깊은 반성이라는 그런 사유를 통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왔다는 것은 깊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처분, 이런 관행적인 처분으로 통해서 청도군이 공무원 기강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한 예산 집행을 하면서 드러난 청도군의 위법 행정. 청도군은 제19 감사기식 징계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는데도 청도군의 무거운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9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노동동 중심상가 금리단길에서 불금 예찬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에는 먹거리 판매대와 주변 공방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 개설됩니다. 경주시는 복고, 키즈페어, 추석 한마당 등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열어 방문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진행하는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당초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상가 상인회는 야시장 운영 기간을 9월 22일까지 연장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주간 중앙상가에서 열린 야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수능시험에 대비해 자체 출제한 문항으로 어제 모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일반계 고교와 자율고 126곳이 참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과 평가원 주간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도내 우수교사 33명이 직접 문제를 출제했으며 10월에도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3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우퍼로는 VIP실과 2인실을 제외한 전 객실에, H페리의 선플라워 크루즈호는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해줍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은 더위가 조금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에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하루 사이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지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오늘도 밤더위가 이어져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고요. 낮에는 바람이 시원해졌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안동의 기온은 33도, 포항은 29도로 습도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더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미세먼지 좋음 단계 예상되고요. 동해안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너울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산의 기온은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3도, 경산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봉화는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3도, 봉화는 3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낮 기온은 29도 전망됩니다. 길었던 무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